오늘은 부동산 지인으로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린 6월 5일 영상에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나 호재보다도 수요 공급이 가격 예측에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급은 유일한 선행 지표인 입주 예정 물량 또는 인허가 물량을 보면 됩니다. 둘 중에서 입주 예정 물량이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 물량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공급량이 많아도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가격 변화에 공급뿐만 아니고 수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미분양이 감소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미분양의 증가, 감소 추세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이 입지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돈으로는 이 아파트가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요가 생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국 공급량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특별시의 매매 전세, 입주 예정 물량, 그리고 미분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의 지역 분석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매매이고 빨간색 선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입주량 그래프의 파란 선은 1년 단위 입주량이고 빨간 선은 적정 입주량인데 참고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에 입주량이 늘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잠시 조정받았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입주량만 보고 상승 하락을 예측한다면 실제 데이터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입주량이 2019년보다 적었는데 2012년은 떨어지고 2019년에는 상승을 했으니까요.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수치만 보기보다는 맥락을 봐야 됩니다. 2009년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공급이 작아도 가격이 내려간 거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공급이 있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는 전국 아파트를 다 줄 세워서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더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맥락을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강보합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서 폭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까지 오른 가격을 무시하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는 입주량이 작았지만 2009년까지 폭등해서 많이 올라온 가격 수준 때문에 하락세를 유지했고 2018년에 역대급 입주량으로 매매와 전세가 조정을 받았지만 가격이 싼 상태였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날아간 겁니다. 경기도도 앞으로 입주량이 계속 줄어들 예정이어서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과 같은 상승률을 예상하기는 힘들겠죠. 다만 경기도는 워낙 지역마다 상승률 차이가 커서 지역마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마지막 인천인데 서울, 경기, 인천은 가격 흐름이 시간 차이를 좀 두고 거의 같게 흐릅니다. 인천이 하위 입지다 보니 상승을 늦게 시작했는데 2022년, 2023년에 입주 예정 물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천에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가격이 많이 싸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상승기에 들어섰고 인천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입주 예정 물량이 부족하지 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 2018년처럼 매매와 전세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가격 흐름이 비슷한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의 가격 흐름도 비슷하게 흐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줄여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부울경 지역 입주량을 보겠습니다. 부산 입주량을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크게 변화 없이 꾸준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만 보면 입주량 변화가 없는데 울산과 경남을 같이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입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전체로 보면 2020년부터 입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동안 조정받아서 싸져 있던 가격에 불이 붙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니 지난 2년간 급등을 해서 상위 입지는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가격이 싸져 있는데 입주량도 줄어들어서 시너지가 난 것이죠. 울산도 타이밍과 높낮이만 다르지 부산과 거의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2016년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산만큼은 아니지만 꽤 상승을 했고 입주 예정 물량이 급격히 줄어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입주가 조금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경상남도도 부산, 울산과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2016년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조정을 크게 받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만 하위 입지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깊은데 신규 공급이 많아질수록 기존 하위 입지의 입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 물량을 소화하고 부산, 울산처럼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락이 깊었고 상승이 늦었던 만큼 올라갈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부울경과 같은 경상도지만 부울경과는 약간 가격 흐름이 다릅니다. 대구를 보면 부산과 다르게 2011년, 2017년에 가격 조정이 안 보이고 2016년에 가격 조정이 보입니다. 같은 경상도지만 다른 광역 생활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은 대구, 경북 모두 입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 대구 입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만 경북은 물량이 거의 없어서 전세가 조정은 대비를 해야겠지만 크게 하락할 확률은 낮습니다. 경상북도 가격 흐름을 보면 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2016년까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대구보다 입주가 길게 이어져서 하락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미분양도 거의 소진했고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거의 없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대전을 포함하는 충청도 지역입니다. 세종시는 생긴 지 10년 정도 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종은 대전에 인접해 있어서 세종과 대전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세종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때 대전도 입주량이 많았다면 크게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대전은 많지 않은 입주량을 꾸준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게 유지된 정도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싼 상태였는데 세종시 입주량이 줄어든 것이 도화선이 돼서 2020년에 가격이 폭발했고 1년 동안 2배로 올랐습니다. 세종 입주량 때문에 가격이 7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눌렸던 가격이 2018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대전을 포함해서 충청도 공급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세종, 대전 모두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현재 올라온 가격 수준이 높은 편이라서 기존과 같은 상승은 나오진 않을 듯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5년까지 상승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 상태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입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세종이 급등함에 따라 작년부터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갭매우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 한 해에 입주량이 좀 높았지만 그것이 하락의 원인이라기보다 2016년부터 미분양이 쌓인 것을 보면 2016년까지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가격 흐름이 반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는 전라도 지역입니다. 광주광역시 가격 흐름을 보면 큰 하락이나 상승 없이 꾸준하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량 역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대체로 일정합니다. 그래도 2010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 입주량이 약간 감소할 때 매매가도 약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내년에 입주량이 좀 있지만 전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3년간 물량이 적어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듯 합니다.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2013년, 2019년에 입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조정을 받아서 한 번씩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량이 적어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듯 합니다. 전라북도는 굴곡이 좀 보이는데 2011년까지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2012년에 입주량이 많지 않았는데도 소화를 못해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입주량이 많았는데 하락폭이 더 작으면서 미분양은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2012년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도 앞으로 물량이 적어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2018년, 2019년에 입주량이 많았고 소화가 안 돼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광역 생활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입주량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는 입주량이 줄었고 미분양도 해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5년에 입주량이 많았음에도 매매 전세 가격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도 외부 수요가 더 급증을 하면서 매매가가 올라간 것이죠. 하지만 2017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고 2019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규 물량이 소화가 안 된 것이죠. 하지만 작년부터 상승 반전이 나왔고 올해에는 미분양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수요가 다시 급등할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공급이 거의 없다는 것과 그동안의 조정으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는 이유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입주 예정 물량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들은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서 패턴이 유사하다. 둘째, 가격 예측을 위해 공급량을 체크할 때는 그 지역만 보는 것보다 광역 생활권 전체로 보는 게 좋다. 셋째, 전국 대부분의 광역 생활권의 입주량이 줄어들었고 입주 예정 물량이 많지 않다. 넷째,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대량 공급이 나와야 된다. 다섯째, 공급량만으로 가격 변화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격 수준을 봐야 된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솔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설명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누르시거나 채널로 들어오셔서 채널 페이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